기자 수첩.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중국 기독교화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죠. 예. 지난 2011년 6월 교회 강연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과제 중 하나가 중국의 자유화이고 민주화이고 중국의 기독교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서울특파원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문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약간의 걱정 섞인 보도를 했어요. 예. 설마 뭐 중국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 후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현했죠. 예. 근데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격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17일까지 서울에서 마침 한중 기독교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중국 종교사무국의 부국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차관급입니다. 왔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급은 중국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 개혁 개방 이래 모든 종교가 성장 발전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 발전이 제일 빠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직은 불교다. 예. 불교, 도교, 유교 다 잘 융합해서 지낸다. 기독교도 들어오거든. 중국의 토착화 과정을 적극 본받아서 중국 문화와 보존 발전에 좀 잘 어울리며 기여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이제 점잖은 공식적인 멘트를 중국의 했습니다. 토착화 과정을 잘 밟아가길 바란다라는 말과 문창국 후보자가 발언한 중국의 기독교화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비슷한가요? 좀 뭐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서방 열강들이 막 중국을 침범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중국 대륙에 마구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편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중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하고는 거리를 둬야겠다. 남의 나라 기독교가 막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중국 안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괜찮지만 예. 그러면서 1870년대 초반부터 자립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아, 중국 내에. 예. 서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만의 교회라는 그래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토착화 운동이죠. 예. 그러다가 1949년에 공산정부가 설립되면서 중국 기독교는 자치자전자양이라는 삼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이제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니까 미국이 미국 안에 있는 중국 자산을 모두 동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교회의 원조를 받던 중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죠. 예.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고 자립운동을 확대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서구 기독교로부터 단절한다가 자치고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 복음 전파에 나선다가 자전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자신들 방식의 선교로 중국 대륙을 헤집고 다니면 안 된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속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양입니다. 그래서 자치자전자양이라는 삼자 운동을 중국 기독교가 벌여나가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영향이나 간섭을 피해서 중국식 기독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가 아예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걸 그 안에 자립된 기독교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삼자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국 교회를 삼자 교회라고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거는 무려 1300년 전입니다. 당나라 때예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당나라 때 로마 기독교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던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나라 때 이름은 경교입니다. 경교. 그리고 2차가 이제 원나라 때 로마 천주교가 제대로 들어갔고 3차는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가톨릭이 또 다시 선교사들을 보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은 기독교를 자기네 방식대로 흡수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치운동까지 벌였으니까 이걸 갖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 나라로 지내면서 종교의 자유는 아예 없어진 걸로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오쩌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찍어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문화대혁명 그 시절을 끝으로 이제 사라졌고 아까 중국 그 종교국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이제 중국은 종교에 대해서 개방과 자유화 과정을 꾸준히 밟아나갔죠. 그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민의 정치적 권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그리고 중국의 교회는 원칙적으로 중국 기독교 협회에 소속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중국 기독교 협회는 국가종교 사무국 관리를 받고 국가민정부의 교단 관리를 또 받습니다.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라는 조직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는 애국과 애족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자주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독립, 자주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인데 거기에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기독교화. 중국의 기독교화에 앞장서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인들이 뭐야 이렇게 된 거고. 저 사람 뭐 저런 말을 해. 뭐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중국을 존중해 주셔 이런 정도에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지하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예. 아마 문창국 후보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이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든 양성화시켜서 중국 기독교 협회 쪽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기독교화를 갖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의 마음을 먼저 얻은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열정에 넘치다 보면은 뭐 당장에 중국으로 다 뛰어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살려내고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입장은 또 이렇다는 거를 미리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보에 왜 그런 내용이 실렸는가 그 배경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